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원 15장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첫 번째로 수열의 수학적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점화식의 유형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공부를 하고, 그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어떤 관계식에 대한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열의 수학 귀납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어떤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1을 초기의 처음 값을 1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을 때 귀납적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문장으로 주어져 있을 때 관계식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매년 40%씩 감소하는 호수에서 물고기 5,000마리를 갖다 풀어놓는다고 했을 때, 호수에 처음 물고기의 수가 2만 마리가 있고 n년 후에 호수의 물고기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귀납적 정의로 해서 관계식을 한번 만드는 부분까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A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1은 매년 40%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호수애가 지금 2만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냐면 40%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0.6이 남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매년 그 해 말에 얼마를, 그렇죠, 5,000마리를 이렇게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12,000 더하기 5,000이다 이렇게. 그래서 17,000마리가 되겠네요. 1년 후에는. 자, 이 A1은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n년 말에 이 물고기의 수를 AN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년 말에 물고기의 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둘 사이에 귀납적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보면, AN 플러스 1년도에 물고기의 수는 그 전년도에 물고기의 수가 지금 AN 마리인데, 여기에서 몇 프로가 지금 감소하냐면 40%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0.6이 남아 있겠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추가를 하면 되냐면 5,000마리를 이렇게 추가를 한다. 이러한 어떤 귀납적 정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서 이 농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도 이 농도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점화식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농도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농도가 나오게 되면 소금물 100g의 농도에 10%의 농도가 있고, 여기에 한 번에 10g의 소금물을 퍼내고, 그 다음에 같은 양의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n번째 소금의 농도를 AN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농도를 다룰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A1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소금의 양이 지금 첫 번째 지금 얼마만큼이 있냐면 100g의 소금물이 있고, 여기에 농도가 지금 농도는 10%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소금이 얼마가 있냐면, 그렇죠, 10g이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농도하고 소금물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10g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을 찾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첫 번째 100g의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농도는 10%가 있고, 이 그릇 안에 소금은 10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퍼내는데 어떻게 퍼내냐면
10g을 퍼내는 거예요. 10g을. 그리고 퍼내고 나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10g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 물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소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소금의 양이 지금 10g이 있었어요. 그죠? 10g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덜어냈냐면 소금을 10g을 덜어냈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간 부분이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100분의 90이 남아있겠죠. 0.9가 지금 남아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의 소금을 채워넣냐면 10g의 소금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의 소금은 9 더하기 10에서 19g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A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변화를 주었을 때 농도는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고 지금 우리가 소금의 양이 19g이라는 걸 찾았고 농도는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다? 19%다 이렇게 농도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A1도 구하고 A2도 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n번째에 있는 농도는 AN%가 되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물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변함이 없으니까 n번째에도 역시 100g의 소금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g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AN%의 농도에 대해서는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의 양은 얼마다? 그렇죠. AN g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의 소금의 양 요거 네모 곱하기 100은 농도인 AN이다.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을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10g을 덜어내고 요것은 이제 소금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10g의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도할 때는 소금의 양을 찾아가는 건데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맨 처음에 n번째에 소금의 양이 AN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10g 전체 100에 대해서 0.1에 해당되는 부분을 덜어내는 거니까 실제로 그릇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 된다? 그렇죠. 0.9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더하기 이제 소금을 몇 g을 집어넣는 거죠? 10g을 집어넣는 거네요. 10g을 이렇게 집어넣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n 플러스 1번째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농도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따라서 AN 플러스 2라고 하는 N 플러스 1번째 농도는 소금물의 양은 전체 100이 될 거고 자, 위에서 계산한 소금의 양이 곱하기 AN 더하기 10이 될 거고 곱하기 농도니까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압적 정의 귀납법은 0.9AN 더하기 10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뭘 찾아간다? 그렇죠. 이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농도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농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PN의 좌표가 AN, AN 제곱이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의 기울기가 3n이라고 되었을 때 일반항 AN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PN의 좌표가 AN, AN 제곱이고 그러면 P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를 체크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이 부분이 얼마다? 3n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관계식은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얼마다? 3n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림에서의 어떤 관계식 만드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흰색의 정사각형의 개수를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합적 정의에 해당되는 관계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살펴보기 전에 요 그림에서 하얀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규칙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면 처음에 이 네모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하얀색의 정사각형이 몇 개로 지금 늘어났냐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로 8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래 9개로 늘어나는데 가운데 하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1번에 있는 하얀색의 정사각형이 이러한 식으로 하얀색이 8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검정색이 하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늘어나는 이 정사각형의 개수를 보면 처음에는 9개가 되는데 두 번째로는 9의 제곱 이렇게 전체의 정사각형의 개수가 9개씩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하얀색의 정사각형이 8개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정색이 되고 그래서 전체의 이 9개라고 하는 부분은 흰 부분하고 검정색 부분의 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전체의 정사각형의 개수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가 9고 두 번째가 9의 제곱이면 따라서 n번째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그렇죠. 9의 n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얀색의 개수를 n번째 있는 흰색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n번째 검정색 정사각형의 개수는 전체에서 AN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n번째 흰색 AN과 n번째 검정색 AN 9의 n승 마이너스 AN에서 n 플러스 1번째 흰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흰색에 대해서는 흰색은 요 한 개가 8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AN 흰색의 개수가 AN개고 그 다음에 8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은 요 가운데로 가서 흰색 부분을 몇 개를 만드냐면 한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9의 n승 마이너스 AN개만큼의 검정색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몇 개? 한 개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7AN 더하기 9의 n승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 모양의 블럭을 n층까지 이렇게 쌓을 때 맨 아래층에 쌓인 블럭의 개수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블럭의 특징을 일단 살펴보면 맨 위가 지금 A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A1하고 A2를 보면 A2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 여기 위에가 지금 A1이 있기 때문에 A1에다가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4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나고 이 4개에 대해서 4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A3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A2가 있을 거고요. 규칙을 찾아서 갈 거니까요. 요 세 번째에 있는 A3의 개수를 갖다 하게 되면 일단 A2 부분에 블럭이 하나씩 있어서 A2 개수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2개, 2개, 저쪽 2개, 이쪽에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2개씩 늘어나고 곱하기 4개의 면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쫑쫑쫑쫑 내려간다면 n층에 있는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그 전 단계에 쌓여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규칙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거 곱하기 4,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1 곱하기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관계식은 AN은 AN-1 플러스 4N-4다 라는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균합적 종이의 관계식에서 중요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 아마도 이 부분은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정의는 AN 플러스 2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그 전전 단계의 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토끼의 어떤 관계로 이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새끼 토끼가 있어요. 암수, 이게 암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한 달이 지나서 토끼가 한 달 후에 어른 토끼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큰 토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암수, 그죠? 한 쌍. 그래서 처음에 새끼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 한 쌍의 어른 토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른 토끼는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이 새끼 토끼, 귀여운 새끼 토끼를 이렇게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 이 어른 토끼가 이렇게 돼서 다시 그대로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어른 토끼가 새끼 토끼, 귀여운 새끼 토끼 이렇게 낳을 거예요. 그리고 새끼 토끼는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른 토끼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자라겠죠. 남녀 한 쌍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가 이렇게 되겠죠. 세 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세 번째 달에 있는 토끼의 실제 쌍의 개수는 3인데 우리가 편의상 A3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3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일단은 요 어른 토끼를 먼저 볼게요. 요 어른 토끼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 어른 토끼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그 이전 단계의 엄마 어른 토끼하고 새끼 토끼가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에 있는 A2의 토끼 쌍의 개수가 어른 토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른 토끼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요 새끼 토끼의 개수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요 새끼 토끼는 어디에서 오냐면, 요 그 전 단계의 엄마 토끼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의 엄마 토끼는 그 이전 단계의 엄마 토끼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쌍이 그대로 한 쌍으로 가서 그게 다시 새끼 토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1이 되는데 여기가 A1이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따라서 AN 플러스 2번째의 토끼 쌍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 단계의 토끼 쌍의 개수에다가 전 단계의 토끼 쌍의 개수하고 개수의 합하고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바둑돌을 가지고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규칙이 뭐냐면, 검정색과 검정색은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제 배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한 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흰 바둑돌이나 검정색 바둑돌에서 한 개를 놨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 흰색은 흰색 다음에 검정색이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그 다음으로 가면 반드시 검정색이 오면 안 되니까 하얀색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보는데 끝이 하얀색으로 갔기 때문에 요 부분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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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다 와도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두 가지로 더 되는데 검정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끝이 검정색으로 끝났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색? 그렇죠. 흰색이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색, 흰색, 흰색 이게 와도 되고,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총 해보면 이제 5가지의 가지수가 나오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이 부분을 A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3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이 이전 단계에 있는 요 3개의 개수가 어떻게 가냐면 무조건 끝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끝나는 부분. 그죠? 이쪽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얀색은 어떤 색이 앞에 있더라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3가지가 그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A2의 개수하고 동일해요. 여기가 지금 요 부분, 요게 지금 3가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A3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A2로 해서 요 끝이 하얀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개수를 갖다 일단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지금 이제 2가지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가 있는데 요 부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끝이 요 하얀색으로 끝나는 거에 대한 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개수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요 하얀색에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또 이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태로 결정이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개가 된다? 여기가 지금 A2가 지금 3이 되고 여기가 A1개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A1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번째로 확장을 하더라도 an 플러스 2라는 것은 an 플러스 1 전 단계하고 그 이전 단계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바둑돌 놓는 것도 전형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구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어떤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2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어떤 가지수를 a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표현 층으로 할게요. 한 층 또는 두 층만 움직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냐면 요 n 플러스 1층까지 오는 가지수는 a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칸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깡총 움직여서 올라가면 an 플러스 2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2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an 플러스 1에서 한 칸 깡총 올라가서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n층에서 즉 an층까지 올라가는 n층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an인데 여기에서 깡총 두 칸을 띄어서 두 칸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두 칸을 띄어서 an 플러스 2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합으로 an 플러스 2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2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에 한 계단 올라가서 n 플러스 2층에 올라가는 부분이 an 플러스 1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계단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간도 그것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가 점화식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노이 탑 쌓는 부분. 이건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상황은 이러한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에가 이 규칙에 의하면은 맨 아래가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의 규칙은 맨 아래가 가장 큰 막대기를 여기다가 이 고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링을 끼워 넣었을 때 요게 가장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이렇게 점점점 위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의 룰은 한 번씩 옮긴다. 이렇게 요 두 가지의 전제로서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가 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개가
그러면 이 n 플러스 1개를 한 번에 다 움직이는 부분을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개의 요 개수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한다면 a에서 c로 움직일 거예요. b를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원리로 해서 관계식을 만들 거냐면 먼저 여기에 있는 n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b 쪽에다 이렇게 다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그 옮기는 가지수는 n개니까 a n번 움직이면 이쪽으로 다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요 한 개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긴 막대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이쪽에다가 갖다 옮겨 놓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n개를 다시 이쪽 위에다가 갖다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A에 있는 요 막대기를 이쪽으로 다 옮기는 데에 어떤 얼마만큼의 움직이는 그 개수가 필요하냐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an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두 개가 있네요. 2 곱하기 an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요 한 개도 필요하겠죠. 요 한 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거 한 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점화식의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유형에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름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유형을 해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점화식에서 등차 수열은 두 개의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차가 항상 상수로 d로 공차로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합적 정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중앙? 그렇죠. 등차 중앙으로 해서 우리가 점화식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어떤 관계식을 보면 일단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알고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의 값을 주고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은 살펴보니까 요 부분이 무슨 중앙? 그렇죠. 등차 중앙이네요. 즉 무슨 수열? 그렇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될 거고. 자,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 그렇죠. 초항하고 공차 D, 등비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주면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항상 계산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초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A3-A1, 자, 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D가 되겠죠. 자, 요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따라서 D는 얼마? 그렇죠. 2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초항도 찾았고. 그래서 따라서 A는 초항 2 더하기 n-1 D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2n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2니까 n 앞에 공차인 2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초항엔 2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그냥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 A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항 구하는 초항과 n-1t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빨리 푼다 그러면 d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봐볼까요? 예를 들면 A1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D가 예를 들면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AN은 3n이 되고요. 공차가 3이니까.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5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놓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등비 수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비 수열. 역시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은
공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에서 공비인 r이 이렇게 곱해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중항? 그쵸. 등비 중항을 만족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양수 조건 하에서는 an 플러스 1이 루트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등비 중항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A1이 2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8이고, 이쪽 부분을 봤는데 등비 중항이네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 즉, 등비 수열이니까 뭐하고 초항하고 공비 R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 그러니까 식 2개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등비 수열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A5를 A2로 이렇게 나눈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AR의 4승, AR의 1승 이렇게 하니까 R의 3승이 되고 이게 8이다. 그래서 따라서 R은 얼마다? 실수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니까 2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다 됐죠. AN은 얼마? 초항 2가 되고 2의 n-1이다 이렇게. 그래서 2의 n승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의. 자,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등비수열이네. 그래서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1에 n에 n-1이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등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등차, 등비는 같은 비율, 같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등비에 해당되는 공비, 그 다음에 공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수가 돼서 변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n으로 돼 있어서 변하는 값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등비 수열도 아니고 등차 수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요 두 가지 유형은 이제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요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좀 체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유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초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관계식이 an 플러스라고 an하고 자, 하나씩 차이가 나고 얘가 n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모델은 뭘 한다? 그렇죠. 슉슉슉 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A3은 A2 더하기 2다 이렇게 쫑쫑쫑쫑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이렇게. 그러면 AN-1 플러스 얼마? 그렇죠. N-1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양변을 이제 더할 거예요. 변변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휘리리릭 해서 얘랑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A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N-1까지 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A1이 얼마? 1이고 1 더하기 2분의 n-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열을 계산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뭘 하는 습관을 들이냐면 검사를 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A1을 계산을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1 넣으니까 0이 되고 이거 2가 돼서 1이 되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1과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이 없으면 두 번째 항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고 2가 돼서 A2도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A2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도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A2까지 값이 잘 나오는구나. 요것을 검사를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전 교과에서는 AN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 콜 1에서 N-1까지 이쪽 부분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K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 교과에서 빠진 내용이지만 이제 개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변변을 더해서 계산을 해도 어렵지 않게 값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차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요 위에가 n에 대해서 있었지만 이제 이의 n승 이제 등비 수열의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초항은 a1은 2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슉슉슉 지워서 계산할 거예요. a1 더하기 2의 1승 a3 이퀄 a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쫑쫑쫑 해서 an은 하니까 n항까지만 가고 n-1이 되고 플러스 2의 n-1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변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슉슉 지워져요. 슉.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된다? a1 더하기 2의 1승 제곱 똥쫑쫑 해서 2의 n-1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 더하기 여기가 1승부터 n-1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를 조금만 좀 이렇게 좀 다듬어 볼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2여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n-1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1 더하기 2-1분의 초항이 1이고 2의 n승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얼마 되냐면 2의 n승이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a1이 2가 되고 이런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구조를 보면 a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n이 있고 여기에가 어떤 n에 대한 식이 어떤 곱하기꼴로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도 하나씩 대입을 해서 1분의 2의 a1 이렇게 a3는 2분의 3의 a2 그 다음에 a4 하나만 더 써볼게요. 3분의 4의 a3 그 다음에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가서 a n-1은 n-2분의 1 an-2 그 다음에 an은 n-1분의 n의 an-1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볼게요. a2 이렇게 지워지고 슉 얘랑 이랑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앞에 뒤에를 갖다 이렇게 두 개를 쓴 이유가 지금 없어지는 부분이 요 2하고 그죠? 이게 있는 요 아래에 있는 2하고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왼쪽에 남아있는 것은 an은 왼쪽 오른쪽에서는 1이 있고요. 여기서 하나가 남으면 이 반대쪽 나머지 뒤쪽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a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2n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슉슉슉 지워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이 문제는 조금만 좀 변형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에요. 그래서 1끼리 한번 모아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n 플러스 1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an 플러스 1은 n분의 an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게 n 플러스 1이 n으로 이렇게 하나씩 낮아진 거랑 같은 값이 되니까 n-1분의 a n-1도 같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그렇죠. 1분의 a1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고?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an은 얼마 된다? 그렇죠. 2n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요거하고 요걸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방법은 이 관계식의 어떤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식에서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an 역시 비슷한 구조죠. an하고 a 플러스 1 사이에 fn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a1 3의 a2 그 다음에 쫑쫑쫑 가서 an은 n 곱하기 an-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 약분을 하게 되면 변변을 곱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되냐면 a1이 있을 거고 a1이 1이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쫑쫑쫑 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n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죠? 그렇죠.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균합적 정의에 대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AN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요 상수가 전부 뭐다? 상수가 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등비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하고 요 2로 이렇게 묶어주고 구조를 왼쪽 식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알파만 찾아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수열? 그렇죠. 이거하고 요것의 관계로 했을 때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파만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등비 수열로 해서 예를 들면 A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요 수열이 등비가 돼서 초항은 여기다 2를 넣었을 때인 A1 알파 그 다음에 공비가 2니까 n-1이다. 이러한 관계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일반항에서 알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찾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2의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요 주어진 식하고 계산한 값하고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는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an 플러스 1 플러스 3은 2배의 an 플러스 3이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a1 더하기 3이 초항이 될 거고 요 수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의 n-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a1이 지금 2가 되니까 5 곱하기 2 n-1이라는 관계식을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an은 뭐다? 5 곱하기 2n-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앞에서 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여기가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 n이 있고 뭔가 지금 두 개가 엇갈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을 바꿀 거냐면 양변에다가 n의 n 플러스 1을 나눠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냐면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an이 될 거고 더하기 n의 n 플러스 1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보면 요 파트하고 이 파트하고의 관계에서 요걸 만약에 b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걸 bn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했던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더하기 어떤 n에 대한 식이 돼 있을 때 하나씩 대입을 해서 슉슉슉 이렇게 지워서 계산하는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일반항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면 2분의 A2는 1분의 A1 더하기 1의 2분의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A3은 2분의 A2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하면 n분의 an은 n-1분의 an-1 플러스 n-1의 n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변변을 더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슉슉슉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따라서 n분의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일단 A1은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수열의 합에서 어떤 거예요? 부분수의 합이죠. 부분분수. 그래서 이 부분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쫑쫑쫑 하고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변변을 더하면 이렇게 슉슉 이렇게 지워져서 그래서 따라서 n분의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2에 플러스 2 마이너스 n분의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 마이너스 n분의 2다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n을 곱해주면 4n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그쵸?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어려운 그러한 형태의 문항을 볼게요.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분수의 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분모의 항이 하나가 되었을 때가 사실은 좀 좋은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요 관계식을 역수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분모가 이제 항이 하나가 되고요. 1-2an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an분의 1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요 부분을 bn 플러스 1 이쪽 부분을 bn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수열이 되나요? 요 수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an분의 1은 이제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n 하고 그 다음에 초항 a1을 갖다 집어넣으면 a1분의 1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 2분의 1이 나오려면 2분의 5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5-4n분의 2다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다음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 일반항과 an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어떤 점화식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방법 1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는 좌변과 우변을 n-1을 대입을 해서 변변을 빼서 일반항을 구한다. 즉 예를 들면 SN이 예를 들면 an 플러스 뭐 2다 이러한 어떤 관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을 때 n-1을 해서 an-1 플러스 2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이쪽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바뀌냐면 an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항을 계산하겠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n-2를 했기 때문에 n이 하나 더 커진 값인 2보다 크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n이 2보다 크나갔다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면 이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학생들 n-1에서 요 값에만 계산을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반드시 2보다 크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1이 3이 되고 3sen equal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역시 n-1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an이 되고 빼기 1이 돼요. 뭘 한다? 그렇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보다 크나 같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변변을 뺄 거예요.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니까 3an.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혹시라도 sn에서 sn-을 뺐을 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 해서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 상태니까 sn-1은 이렇게 해서 쫑쫑쫑 해서 an-1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게 되면 왼쪽 식은 sn-sn-1이 되고 오른쪽 식은 끄트머리에 지금 an만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2 이상이 돼야지 성립이 되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n 플러스 1은 얼마다? 그렇죠. 4an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네. 어디서? n이 2보다 큰 같은 데서. 그죠? 그러면은 A1은, 그죠? A1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 여기에 n-1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은근슬쩍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n이 2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로서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an은 a2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2부터 가는 거니까. 그리고 분비가 4니까 4에 n- 몇 승?
2승이 돼야 되는 거죠. 2부터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초항인 A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2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S1 equal A2-1이다. n의 값을 지금 2를 대입한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그러면 요 값은 A1이니까 3A1은 A2-2이다. 그래서 따라서 A2는 A1이 지금 3이니까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10 곱하기 4의 n-2다. 이렇게. 그리고 A1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N은 10의 4의 n-2,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꼭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기타 유형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AN하고 AN 플러스 1이 이러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구분을 조금 해놨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1 초기값을 2를 줬으니까 A2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는 않겠죠. 자, A1 더하기 A2는 얼마? 1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3이다. 이렇게. 자, 따라왔죠. A2는 얼마다? 그렇죠.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N하고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값을 더 추가를 해서 n 플러스 1을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주어진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지금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 값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할 거냐? 두 개를 뺄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편의상. 그러면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이쪽과 이쪽 이렇게 지워지고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놨는데 해석을 하는데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왜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가 되면 등차 수열인데 여기는 두 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이 있다. 그러면 한 칸 건너뛰고 A2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두 칸씩 깡총 이렇게 두 칸씩 공차가 2인 그러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세모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짝수끼리도 깡총 공차가 2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식만 가지고서는.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만약에 짝수의 일반항을 계산한다. 즉 A 20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짝수에 대한 A 2n이라고 하는 거 짝수들 깡총에 대한 일반적인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공차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n이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이 아까 A1이 A2가 얼마였냐면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값이 되면 되겠죠. n에다 2를 넣었을 때 요게 지금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는 초항이 지금 2가 되고 플러스 n-1 d에 해당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수열 요 2n 때문에 요 수열이 조금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걸 그냥 bn이라고 이렇게 살짝 쓰세요. 이렇게. 그럼 bn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bn은.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뭐 2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A 20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돼서 n 대신에 10을 넣는 거니까 20이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홀수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n-1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등차 수열로 움직여요. 역시 마찬가지로 짝수끼리 홀수끼리는 등차 수열이니까 2n이 되고 초기 값이 아까 A1은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초기 값인 1이 나오도록 하면 2n-2다. 이런 식으로 홀수의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S20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볼 텐데요.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n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2k-1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식의 변환이 2k-1 더하기 a2k는 2의 2k-1 더하기 1이 돼서 4k 마이너스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S20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2n이니까 10까지만 하더라도 S20까지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10까지 4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가 4가 있으니까 4가 되고 곱하기 10까지의 합은 55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2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하게 되면 a1 더하기 a2는 얼마 된다? 그렇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겹치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a3 더하기 a4는 얼마다? 7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n에다가 5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a5 더하기 a6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칸씩 대입을 하니까 이 차이가 얼마씩으로 늘어나면 4씩 늘어나는 등차수열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쫑쫑쫑해서 A19 더하기 A20까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3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변을 더하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해서 A20까지 즉 S20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3 더하기 7 더하기 쫑쫑쫑해서 39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공차가 4인 그러한 등차수열의 합에서 요 식을 계산해 보면 역시 같은 값인 2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에 대한 수열을 다루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열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요즘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소재인데요. 이 부분은 규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A1이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2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 번째에 있는 어떤 균합적인 어떤 값은 양수가 되면 그 값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해서 빼란 얘기니까 처음에 지금 요 값이 양수가 되니까 A2는 어디에서 계산한다? 그렇죠. 위식에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3을 갖다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값이 보다 그렇죠. 음수네요. 음수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돼서 역시 마이너스가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역시 음수네요. 자, 그러면 A4는 음수니까 또 아래쪽에다 대입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또 역시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잘 보면 계속 계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짝수 파트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번째에 해당되는 A5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역시 음수가 될 거고. 그래서 짝수하고 홀수 파트에서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A1부터 쫑쫑쫑에서 A20까지의 어떤 합을 계산한다 그랬을 때 어떤 규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개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A1 더하기 홀수에서 짝수, 홀수에서 짝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A10
8 더하기 A 19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A의 20.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 값들이 전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값은 초기값이 3분의 1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몇 개? 1부터 지금 9까지 있으니까 9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A20. 요 짝수의 값은 얼마였냐면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